네, 아까 이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음, else 다음에 지금 이렇게 중괄호를 해줬는데요. 우리가 그 조건문을 이렇게 쓸 때 if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가지만 if, else 이렇게 묶어서 쓸 때는 꼭 중괄호가 들어가지 않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중괄호를 써주는데 왜냐하면 구별하기 쉽기 때문이고요. 이제 보통 이게 게을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괄호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사실은 아무런 어떤 그 오류가 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전에 봤던 y 값을 그대로 똑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찮으시면 안 써도 되고요. 만약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난 써야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항상 이렇게 써주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은 요 중괄호는 여기에 매칭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여기, 요 놈은 여기,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스페이스가 들어가 되고 안 들어가 된다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일관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관되게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죠? 일관되게 안 넣어 주시든지 그런 습관을 가져가시는 게 나중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요. 꼭 이렇게 그 for loop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숫자들이 담겨 있는 z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if문을 써서 한번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예. 좀 설명은 나중에 좀 드릴게요. 프린트 z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했어요. 아주 간단한 그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z가 0보다 크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쵸? 이거는 우리가 이제 로직 그 오퍼레이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z에는 지금 10개가 넘는 11개의 숫자가 있을 텐데, 11개의 숫자들이 0보다 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각각의 11개의 숫자에 대해서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결과를 볼게요. 자, false가 6개가 나오고 true가 5개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z가 0보다 크냐 아니냐를 이렇게 벡터에 대해서 물어보면 벡터에 속해 있는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R 프로그램은 0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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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다. false는 크지 않으니까 그죠? 작다란 뜻이 될 거고 1부터는 0보다 크니까 true 값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n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이 true false로 나오는 로직 벡터가 있는 경우에 이거 이제 이렇게 true false는 이게 맞냐 틀리냐를 나타내는 로직 벡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그렇게 로직 벡터를 받아서 그 중에 어떤 거라도 맞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z가 0인 게 어떤 거라도 맞는 게 있느냐, 즉 어떤 거라도 그 중에 어떤 거라도 true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true가 5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true가 5개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맞나 그 true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0보다 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print z를 다 프린트 해달라는 뜻이에요. 실행을 하면 z가 프린트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 조건에 맞는 이 z값 11개가 다 프린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그 하나도 맞지 않게끔 만들어서 주면 조건을 z 중에 5보다 큰 놈이 있느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z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프린트가 되지 않아야 정상이고 만약에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실행을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프린트가 안 되죠. 왜?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없기 때문에 프린트 z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f라든지 else 같은 조건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그 루프 안에서만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루프는 그 앞에 돌아가셔서 루프는 여러 가지 용법들이 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루프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루프를 꼭 사용하기보다는 만약에 가능하면 벡터라이제이션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x값에 대해서 루프를 사용해서 제곱값들을 다 구한 거지, 그냥 구할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쵸? x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벡터 값들의 각각이 제곱이 돼서 저장이 돼요. 물론 저장은 안 했지만 이걸 저장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벡터라이제이션 하시는 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에는 루프를 사용하셔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루프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작업들이 굉장히 편리해진다. 특히 이런 조건문이 들어가서 반복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벡터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루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하시거나 분석하게 될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루프는 몇 가지 좀 더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그쵸?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i 값 각각에 대해서 뭔가를 수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랩 i 뭐 재밌는 일인데, 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미 다룬 적이 있는 함수인데, 1을 한 번 반복하라는 뜻은 이렇게 나오고요. 1을 두 번 반복해 주세요. 그럼 1이 두 번 나오고, 1을 다섯 번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1하고 2를 다섯 번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 1, 2, 1, 2,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언급을 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1, 2를 다섯 번 반복하는데 각각을 다섯 번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 다섯 번, 2 다섯 번,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요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는 요거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each 이렇게 5 하면 각각을 다섯 번 반복하게 되는, 그래서 1 다섯 번, 2 다섯 번 끝납니다. 여기는 다섯 번 하는데 각각을 또 다섯 번 하라고 해서 1부터 2까지 반복하는 거를 이렇게 다섯 번을 하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은 함수라고 했는데, 이걸 여기다 루프에다가 결합을 하면 우리가 재밌는 결과들을 한번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쵸? 이렇게 마치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값들이 이렇게 반복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직각삼각형처럼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현을 해볼 수가 있고 나중에 함수를 만들 때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직접 해보시라고 제가 뭐 숙제를 내주든지 과제를 내주든지 할 텐데요. 이게 뭐냐면 합을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변수를 만들어서 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for loop를 사용해서 1부터 i in 1부터 예를 들어 10까지 더하는 걸 만든다고 하면, 그쵸?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여기다 뭘 하면 되냐면 sum은 sum 플러스 i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그쵸?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sum이라고 하는 데다가 0이라고 하는 값을 먼저 저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i in 1부터 10까지 범위에 대해서 sum에다가 i를 더해서 i 값을 더해서 sum으로 다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i가 2로 됐을 때 그 sum 값에 지금 1이 저장돼 있을 텐데 1에다가 2를 더해서 3을 만들어 다시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다 돌게 되면 1부터 10까지 숫자들을 다 더한 값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print sub이라고 하면 그 저장돼서 나오는 값들 일일이 다 출력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거 없으면 sum의 이제 최종적인 값들만 저장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예, 1, 3, 6, 10, 15 이렇게 해서 6을 더하면 21, 7을 더하면 28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이렇게 결과들이 쭉 나오는 게 싫으시면
이거를 지우시면 되고 이것만 실행을 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최종적으로 1부터 10까지 더한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미 썸에 지금 55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110이 된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0으로 다시 재설정하고 썸을 구해보면 55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덧셈을 구하는 것들을 for loop를 통해서도 사실은 재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이거는 이런 함수를 배우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예를 들어 y에다가 우리가 1부터 10까지 숫자를 저장을 하고요. 숫자가 저장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하면 5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변수하고 지금 함수가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본 패키지, 베이스 패키지에서 벡터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함수가 바로 sum이라는 함수로 들어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sum이라는 함수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루프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뒤에서 그 함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릴 때에 그 펑션을 배우고 나시면 이런 그 sum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운 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 구현해 보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런 특정한 어떤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함수들을 쭉 여러 개를 일련으로 만들어서 일련의 함수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패키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을 해가는 과정들을 점점 조금씩 쌓아가고 내가 배운 것들을 또 패키지를 만들어서 또는 내가 그 개발하는 것들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R의 커뮤니티 정신이에요. R은 그래서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패키지니까 돈 주고 팔아야겠어. 이렇게 하면 퇴출됩니다. 예. R에서는 내가 이미 뭔가를 배우거나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공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R 커뮤니티의 정신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함수를 배우시게 되면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R에 대한 개념 그리고 루프 배운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루프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합을 구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0가지의 이렇게 합을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를 100으로 설정하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썸에다 저장된 거를 불러오시면 505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 if 조건을 걸어서 그쵸? 만약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 제가 하진 않을 텐데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 여기에 sum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해서 주고 그쵸?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sum에다가는 뭐 어떤 특정한 다른 값을 할당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펑션,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를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의 그 문법을 한번 보기 전에 한번 네스티드 이걸 볼까요? 네, 네스티드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펑션을 가기 전에 한번 네스티드 루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네. 이것도 재밌는 일인데 그 루프 안에 루프를 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요 예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하죠. 지금 보면 그 96L 플레이트라고 해서 그 실험할 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지금 그 리얼타임 PCR로
그 디텍션하는 실험들을 그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제 키트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96개 플레이트에다가 이제 96개의 샘플을 넣고 한 번에 돌릴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 여러 번 하면 한 번에 뭐 1000개, 2000개 정도의 샘플을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기계만 한 2대 정도 있으면 1000개 이상의 샘플을 저희 연구실에서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해요. 물론 대학원생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쉬지 않고 기계를 돌리고 로딩을 하고 뭐 샘플을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런 96일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맞는 레이블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A, B, C, D, E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1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뭐 레이블이 되어 있는 뭐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이제 뭐가 만들어진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여기에 매트릭스를 하나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가서 복사를 해왔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어렵지 않은데 지금 매트릭스 만들기 위해서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쓰고 있는 거고요. 줄의 개수는 8, 칼럼의 개수는 12개로 하겠다. 그 다음에 칼럼과 그 매트릭스의 칼럼과 열의 열이 아니죠. 행과 열의 이름은 이렇게 이 A, B, C, D, E, F 뭐 이거랑 그 다음에 1부터 10이라는 숫자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어떤 데이터를 원래 매트릭스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먼저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매트릭스 줄은 몇 개고 열은 열은 몇 개고 각각의 열과 그 행과 열의 이름은 뭐고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블 라인이 6라고 하는 매트릭스 지금 만든 걸 가서 보시면 행과 열에 데이터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 NA 값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때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행의 이름은 A부터 H까지로 되어 있고 열의 이름은 1부터 12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이 위치는 A1이 되고 이 위치는 A2가 되겠고 여기 뭐가 될까요? 여기는 B4 여기 뭐가 될까요? H12 이런 레이블을 지금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값들을 할당해서 루프를 사용해서 값들을 할당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이때 여기 나온 것처럼 네스티드 루프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치기가 귀찮으니까 지금 갖다 복사를 한번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루프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 다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루프가 들어가죠. for 루프가 들어가고 i인 1부터 8까지 돼 있고요. 자, 주목하셔야 될 점이 여기에 1부터 12까지 그 범위가 들어간 루프가 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i가 아니라 j입니다. 그래서 여기 i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x를 쓰셔도 되고 여기는 y를 쓰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i인 1부터 8까지가 먼저 루프가 하나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 그 루프 안에 다시 또 다른 j인 1부터 12까지의 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중괄호가 있고 여기에도 중괄호가 있고 각각의 중괄호들이 서로 다른 중괄호에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요놈에 매치가 되죠. 여기 보면 이 안에 이제 아규먼트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레이블의 i번째, j번째의 위치에 그쵸?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1과 1이 되겠지. i는 1이고 j는 1인 위치에 요놈들의 값들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값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 살펴보면 요 안에 있는 거는 하나씩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겁니다. 레터스라고 하는 게 알파벳을 나타내는 특별한 함수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1이면 A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레터스 I라고 하는 건 I번째 알파벳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건 뭘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6, 1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 1부터 1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제를 한번 처음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홀수만 잡을 수가 있었죠. 아니면은 우리가 1부터 10까지 주면 그냥 1부터 10을 다 주게 되고
만약에 요 끝에 숫자만 줘도 우리가 1부터 10까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숫자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7번째 숫자를 갖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추출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x라는 값에서 저장을 하고요. x에서 7번째 값을 추출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J번째까지 숫자들을 나열을 하고 그 마지막 숫자를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7에 7 하면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여기서 나올 텐데 마지막 숫자를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숫자가 7이니까 마지막 숫자인 7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를 요 두 놈을 콤마로 구별이 되어 있고 페이스트라는 함수로 합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스트는 뭔가를 합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1하고 3을 내가 요 기호를 가지고 합치겠다 그러면 잠시만요. 네. 세퍼레이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과 3을 요 기호를 붙여서 합쳐주게 되죠. 자, 요거를 하겠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요 다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열로 해가지고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페이스트 하는 것들은 대부분 문자열을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벳과 여기서 나오는 그 숫자를 그 가운데 어떤 특별한 기호나 아니면 스페이스 없이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A라고 하는 알파벳과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가 가운데 어떤 공백도 없이 합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왜 이게 가운데가 들어가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왜 그렇죠? 세퍼레이터 설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를 가고 세퍼레이터를 이렇게 해줘야 A1이라고 하는 온전한 형태로 붙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겠다는 게 이제 명확해졌죠. 먼저 1부터 8까지 i에 대해서 루프를 돌릴 건데 그때 각각에 대해서 1부터 12의 제일값에 대해서 요 짓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i번째, j번째의 값에 i행 j열에 여기 i번째 알파벳과 j번째 숫자를 붙여서 그 안에다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빈 매트릭스는 여기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각각에 대해서 루프를 통해서 값을 채우는 겁니다. 자, 아무런 에러가 없었는데 여기에 레이블 96라고 만든 걸 불러보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A1, A2 이렇게 레이블이 만들어져서 각각의 96개의 위치에 레이블이 만들어져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네스티드 루프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이 루프 자체가 i가 1일 때, 그쵸? 1부터 8까지 해서 i가 1일 때 여기 j에 대해서 1부터 12를 여기 다 돌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i가 2일 때 다시 j를 1부터 12까지 다시 돌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i가 8일 때 j가 1부터 12를 도는 것까지를 다 끝내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스티드 루프를 사용을 하면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그게 3개가 되거나 4개가 될 수도 있고요. 네스티드 루프를 사용하면 이렇게 각각의 다른 종류의 어떤 그 행과 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이런 네스티드 루프를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바꾼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네스티드 루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언제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아까 썼다 지웠었는데 그렇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